네, 안녕하세요. 스피드 잡스 PJ입니다. 지난 시간에 10강 내비게이션, 스택 내비게이션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강의 챕터상으로는 뭐 드로어 내비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내비게이션이 뭐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하고 그리고 앱이 뭔가 구색을 맞추고 뭔가 데이터를 이동시킬 때 다 내비게이션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스택 내비게이션, 드로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뭐 내비게이션 커스터마이징에서 실제 앱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스택 내비게이션을 한번 닥스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조금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좀 강좌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지루하신 분들은 다음 11강 11강이 아니겠죠. 이제 12강이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학습을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바로 좀 고치고요. 12강에 내비게이션 드로우 내비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11강 스택 내비게이션 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뭐 내용도 저도 사실 스택 내비게이션으로 준비를 더 했고요. 어, 조금 상세히 내비게이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강좌를 좀 늘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스택 내비게이션 좀 상세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성한 네, 예제 샘플은 스택 내비게이션을 간단히 저희가 그냥 어, 실행을 좀 해본 거죠. 간단히 뭐 스틱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안에 스택 내비게이터를 감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컴포넌트 단위로 홈 프로필을 넣어서 홈에서 프로필로 이동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프로필 스크린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하게 되면 웰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원리는 간단하죠. 어, 컴포넌트에서 내비게이션 플러스를 받고 내비게이션 점 내비게이트 프로파일 스택 스크린 네임으로 지정했던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프로파일 페이지로 내비게이팅 되는 거였죠. 네. 네, 굉장히 뭐 내비게이션 중에서 굉장히 좀 뭐 간단한 예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내비게이션을 쓸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무런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페이지만 이동하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라미터도 넘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어떤 작업이 끝났을 때 다시 원 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작업이 끝난 걸 인지를 하고 다른 이벤트를 실행하는 그런 그런 루틴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실제 앱에선 그렇게 작성을 하죠. 네, 그래서 좀 음, 설명 닥스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좀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스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페이지 이동을 할 때 내비게이션.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면 내비게이트 라우트 멀티플 아이템즈라고 해서 이게 아니죠. 네. 멀티플 아이템즈라고 해서 내비게이션.푸시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가 뭐냐라고 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 뭐 푸시는 뭐 멀티플로 뭐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소스를 한번 짜보면 한번 이거 볼까요? 그 디테일에서 새로운 디테일을 계속 생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비게이션.푸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내비게이트로 디테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서 디테일 컴포넌트에서 자기 자신으로 내비게이트 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푸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위에 마치 노트처럼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빼놓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필 스크린에도 한번 홈 스크린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한번 호출을 해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트와 푸시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필 스크린에서 똑같이 내비게이트로 자기 자신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지금 네,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 지금 현재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을 하는 예제입니다. 내비게이트 홈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트 홈 하게 되면 당연히 홈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홈 화면에서 프로필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 프로필 스크린에서 다시 홈으로,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텍스트를 좀 바꿀게요. 네, 프로필 페이지에서 홈으로 페이지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면 아까도 봤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닥스에서 나왔던 이 멀티플 아이템즈를 쌓는다, 뭐 아이템즈를 내비게이팅 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트 하는 부분은 좀 주석을 하고요. 명령어만 한번 푸시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비게이트 명령을 썼던 거를 지금 푸시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바꿔서 실행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프로필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푸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팅을 해보는 예제입니다. 한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푸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한번 다시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요 지금 보게 되면 백 버튼에 이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프로필 페이지를 계속해서 마치 노트처럼 윗장에 쌓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맨 윗장에 있는 그 프로필 페이지, 그 맨 윗장에서 두 번째 있는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 전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고 또 그 전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고 마침내 그 다음 페이지는 웰컴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예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푸시는 쌓아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죠? 네, 푸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게 되면 또 이제 go back, going back 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할 때 맨날 이 위에 있는 백 버튼을 이용해야지만 이동하느냐? 그건 아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함수가 있다.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제를 실행하면 되는 거여서 따라오시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웰컴 페이지에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다시 웰컴으로 이동하면 백이 작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필 페이지 가서 고백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간단한 거죠. 또 요 위에 있는 이거 그냥 다른 화면상에서 이벤트로 버튼으로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이벤트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함수인 거죠. 네, 또 쭉 내려가게 되면 팝투 팝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보도록, 이것도 한번 샘플에 넣어 볼게요. 아이고. 고백 밑에 팝2 네, 팝 버튼 이름도 팝2 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간단하죠? 고백 밑에 팝2 팝 이벤트가 생겼고요. 우리는 지금 이 푸시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프로필 페이지를 윗장에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 위에 있는 이 백 이벤트랑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이동을 하는 거죠.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계속 하고 또 go back 버튼으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마침내 웰컴 페이지로 네,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프로필 페이지 이동 근데 팝투 탑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홈 화면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푸시 이벤트를 이용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한 장 한 장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팝투 탑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루트 페이지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드로우 내비게이션을 바로 안 넘어가고 스택 내비게이션 더 보자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앱을 작성할 때는 방금 봤던 이 예제처럼 아무런 뭐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화면과 화면 간의 이동에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닥스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거를 같이 따라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앱을 작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소스에서 그냥 붙이도록 해볼게요. 디테일 페이지의 홈스크린에서 넘어갈 때 내비게이션 또 내비게이터 뒤에 어떤 제이슨 형식의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네, 지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네,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그냥 똑같은 파라미터를 아이템 아이디, 뭐 아다 파람 뭐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필 프로필 페이지로 내비게이팅 할 때 아이템 아이디는 86, 그리고 아더 파람지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 값에는 anything you want he, 네, 발음이 안 좋죠. 네, 뭐 요걸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네, 제이슨 형식을 넘기네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필 스크린 쪽, 프로필 컴포넌트 쪽에서는 요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네, 뭐 예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제 설명이 뭐 그냥 뭐 이거 닥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맞거든요. 그냥 닥스만 보셔도 사실은 네, 뭐 닥스만 잘 보셔도 제 설명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닥스 보는 게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닥스 페이지만 보고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한번 해주는 거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템 아이디 아더 파람즈를 넘겼고요. 우리가 지금 프로필 컴포넌트에 앞에 라우트라고 하는 새로운 프롭스 인자를 받았습니다. 라우팅에서 넘어오는 값들을 라우트 파람즈 값으로 받아서 아이템 아이디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더 파람즈 값을 라우트 파람즈 점 아더 파람즈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받아온 거죠. 사실 이 형식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좀 더 파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쓰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네, 라우트 파람즈점 아더 파람즈를 읽어와서 아더 파람즈에다 넣어라. 네, 이거 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뒤에 이 공통된 거를 그냥 하나로 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다 아시죠? 네, 라우트 파람즈점 아이템 아이디는 86 읽어왔겠죠? 요 값들을 한번 뭐 찍어 보겠습니다. 프로필 스크린 쪽에 값들이 제대로 넘어왔는지 한번 네. 아이템 아이디는 이건 그냥 순수 텍스트죠. json stringify 해서 아이템 아이디 json stringify other param 이런 식으로 넘겨 이런 식으로 객체 값을 json 객체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json.stringify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왜냐하면 객체 형식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찍으면은 아마 오브젝트인가 뭐 이런 걸로 그냥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json.stringify로 이 JSON 객체를 문자로 찍히게끔 바꿔줘서 바꿔주는 함수가 이 json.stringify입니다. 굉장히 뭐 많이 쓰는 거죠. 뭐 json.stringify 반대는 뭐 json.pass 거죠. 그래서 뭐 json 스트링형 JSON 값을 뭐 오브젝트형으로 바꾸는 서로 반대의 그 함수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값이 제대로 넘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리프레시를 다시 하고요. 홈페이지에서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네, 아이템 아이디는 86 그리고 아더 파람즈는
other 파람즈는 anything you want here. 뭐 이렇게 예, 안 좋은 제 발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쉽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값을 넘겨서 받는다. 아, 뭐 아까도 잠깐 보면 뭐 JSON 스트링 파일 뭐 잠깐 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찍히는지 혹시 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음흠, 음흠, 잘 나오네요. 뭐죠? 알아서 자기가 푸나? 음, 신기하네요. 이거 넘어오는 게 객체 형식으로 넘어오지 않고 아니면은 얘가 알아서 변환을 그냥 해주는 것 같네요. 음, 네, 그냥 뭐 찍어도 되네요. 이게 지금 아, 아, 어차피 네, 파람즈에서 그냥 제이슨 값을 읽어서 이 아이템 아이디 값을 읽었기 때문에 예,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제이슨 점 스트링 파일을 쓰지 않아도 예, 상관이 없네요. 만약 이 제이슨 값을 통째로 넘겼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파람즈 점 아이템 아이디를 바로 읽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지 않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쓰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고요. 다음으로는 음, 어, 네, 스택 상에서 뭐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홈 스크린에는 아이템 아이디 86 이런 식으로 좀 넘겼는데 그냥 이 스택 바로 이 홈, 홈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 스택 스크린 상에서 바로 뭐 초기 값을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니셜 파람 이렇게 하면 된대요. 한번 뭐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런가요?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뭐 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니셜 파람즈가 아니라 이니셜 파람즈 네, 이니셜 파람즈에다가 저희가 아이템 아이디 값을 만을 넣었고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많이 나올까요? 예, 당연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니셜 파람즈는 초기 뭐 세팅을 안 했을 때 이 값을 넣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홈 스크린 안에 이미 우리가 또 아이템 아이디 땡땡 86 뭐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를 지워야 되겠죠. 네, 넘어가게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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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하는데 안 되네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디테일에다 있죠? 네네. 프로필. 네. 네, 디테일로 옮겼고요. 아이템 아이디 값이 뭐 지금 홈에서 넘어오지 않, 뭐 만약에 홈에서 넘어오면 넘어오는 것부터 먼저 해보죠. 네,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네, 당연히 86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이니셜 파람즈
프로필 컴포넌트에 이니셜 파라미터의 아이템 아이디를 만으로 넣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파라미터를 넘겼기 때문에 홈스크린에서 86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홈스크린에 86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많이 넘어가죠. 프로필 스크린에서 너 아이템 아이디 넘긴 거 있어? 라고 했더니 홈에서는 지금 제가 주석 처리를 했죠. 그래서 86이 안 넘어간 거고요. 근데 그 상위로 넘어가 봤더니 스택 스크린에서는 이니셜 파라미터 아이템 아이디는 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으로 값이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벌써 25분 흘렀는데요. 네, 설명할 게 많네요. 좀 빨리빨리 오늘 진행한다고 해도 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패싱 파라미터 라우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좀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약간 지금 나오는 게 유즈 이펙트에서 지금 어떤 값들 어떤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프로필 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가 끝났을 때 그 끝난 이벤트를 감지해서 뭐 이 웰컴 페이지에서 어떤 이벤트를 실행하는 뭐 그런 예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 같이 함께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뭐 유즈 이펙트, 그 다음에 또 음, 또 뭔가 훅 이벤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유즈 유즈 이펙트랑 네, 유즈 스테이트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고 요 예제를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좀 공부를 바로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면 할수록 리액트 JS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 JS에 대한 강의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네이티브를 같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리액트 JS도 같이 강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